네, 안녕하세요. 같이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좀 전에 그 카페에다가 그 댓글 다셨는데 그 스터디 끝나면 1교시 끝나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모의고사 5회 15번까지 진행을 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 주랑 뭐 다음 주부터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스터디 좀 변경 사항이 있어가지고 안내해드리고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스터디 일정이 이번 주에 5회부터 8회까지 모의고사가 다 끝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정도 하면 통암기로 해서 통암기 서술형이죠. 서술형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이제 1과목에서 한 40문항, 2과목에서 한 30문항 정도 해서 약 한 7, 80문항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것들 한번 제가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번 주가 이제 끝날 거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스터디 하고 있었던 방식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전업을 공부하셨던 분들도 여기에다가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다고 연락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행인 건 저희가 12월부터 2월까지 과정들이 좀 약간 뒤섞여 있긴 하지만 결국은 업무방법서를 한번 통독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정독도 한번 다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요약 정리된 부분들로 1과목, 2과목을 한번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서술형 대비하기 위한 빈칸 넣기도 1과목, 2과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계산 문제 파트만 따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 통해서 서술이나 아니면 빈칸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통해서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맞을 수 있는 거 기본적인 부분들 중급까지는 다 맞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연습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했던 게 기출문제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해서 보시면서 40점은 이 기출문제와 이 나머지 관련된 부분들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부분들을 이번 주에 끝나고 그 다음에 통서술형 통서술형이 약 30점에서 45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1과목에서 비중이 높지만 2과목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15점짜리 통서술형이 나오니까 최소한 30에서 45점, 많을 땐 60점까지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그것들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 안내해 드릴 건데 원래는 이걸 한 달 반에 내지 2달 만에 끝낼 계획이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천천히 좀 진행도 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오버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3월부터 앞으로는 이 나왔던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할 건데 3월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 3월에 있을 게 다음 주에 업무방법서가 개정이 된 게 이제 공시가 될 텐데 이 공시된 내용들을 제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이내에 업무방법서로 당연히 변경을 다 할 거고요. 정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요약이나 빈칸이나 계산 문제나 아니면 기출 문제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1회부터 6회 기출 문제도 새로 나온 업무방법서 맞게 또 편집을 다 해야 돼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통서술형도 다 그것들을 좀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수목금에 이제 시간적인 할애 부분들을 많이 뺏기는 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이제 할애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런 것들 빨리 수정하고 반영해야 될 게 늦춰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따로 미리 말씀 못 드리고 양해 말씀 미리 구하자면 그래서 시간을 기존의 수목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도 이제 정말 이제 8월 21일 날 시험 보는 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임의적으로 수정한 게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 7시부터 11시까지 이때 이제 생방송을 할 거고요. 생방송을 하고 생방송이 끝나고 그거를 이제 카페에 올리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오전 중으로 해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보실 수 있게 녹화본을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은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타임 스케줄 맞춰서 1교시는 9시부터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나 일을 해서 그다음에 너무 긴 시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좀 참여를 좀 독려하고자 이렇게 시간을 좀 조정했던 거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한두 달 정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면 그때 또 의견 취합을 해서 또 시간이 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변경해서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정된 내용들을 좀 일부러 좀 제가 좀 다른 루트 통해서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게 이제 허용 오차라는 부분들로 들어와서 계약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뒷부분에 대해서도 파랗게 된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명확한 건 아니고요. 명확한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꽤 많이 좀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미리 반영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적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7회, 8회 모의고사는 임의적으로 넣어놨어야 돼요. 그냥 우선은 거의 확정적으로 수정이 될 것 같아서 허용 오차에 대한 부분들 아예 이제 계약 변경을 해야 된다. 계약 변경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강조가 돼서 나오니까 계약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7회, 8회 모의고사 때 일부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조사나 나무수의 오차 부분들도 업무방어소에서는 지금 면적이 실제 경작 면적과 보험 가입 당시의 면적이 10% 이상의 차이가 나면 계약 변경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업무방어소 새롭게 플러스 마이너스 10%에 대해서는 계약 변경을 해야 되고, 근데 단 이 변경도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2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는 2만 제곱미터를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5%면 1000제곱미터인데 이건 5%만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계약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나무에 대한 부분들도 5%라는 그 딱 픽스가 되어 있고, 과실수에 대한 부분들도 50개입니다. 50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7회, 8회나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쪽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문제화를 시켰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 많은 부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잘렸네요. 아무튼 이제 미보상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기존에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작년 8월 기준으로 나와 있던 거라서 대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또한 감교에 대한 피해 인정 계수 값들도 많이 상대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 또 문제시화를 해놨어요. 등급 내 피해 과실로 해서 이 정상 과실과 30%, 50%형, 80%형, 100%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부분이 좀 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뭐 밭작물 같은 경우에서도, 뭐 고구마 같은 경우에서도 기존에 50%형에서 50%형도 있고 80%형도 새롭게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건 어차피 다음 주에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8회까지 끝내고 말씀드렸던 이제 통서술형까지 이번 주 내로 마감을 또 지어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주 한 주 또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 업무방어소 개정되기 전까지 한번 또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회 15번까지에 대한 부분을 봤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5회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에서는 꼭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통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더라. 그게 대부분이 이제 조사 방법이었던 건데, 이제 이번에는 조사 방법 중에서 손해평가반에 대한 구성들을 사례를 둠으로써 좀 서술형인데 그거를 약간 응용서술형으로 나왔던 거죠. 6회 때 시험에요. 그래서 16번 문제를 보면 이제 OD 품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OD 품목도 문제가 좀 많고 하는데 특별하게 이번에 많이 변경된 것들은 없고, 근데 기존에 변경된 내에서 한번 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포인트만 우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사항 및 이 조사 내용을 보고서 보험기간, 보험 가입금액, 환산 결실수, 그다음에 보험금을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평년 결실수가 이 가입 주수를 곱해서 산출해야 되느냐, 평년 결실수를 가입 주수를 곱하지 않은 품종별로 평년 결실수를 산출하느냐, 그런 부분이 큰 화두였는데, 지금 현재 업무방어소상에 변경된 내용들을 보면 평년 결실수를 그냥 주당
또는 이건 미터당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선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숫자에 대한 개념들로 좀 접근해 주세요. 보통 품종별 표준 결실수가 100개에서 약 150개 정도가 돼요. 150개 정도. 거기에다가 가입 주수 곱한 게 평년 결실수라고 봐줘. 그 전체에 대한 품종별 평년 결실수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것들에 대한 것들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보면 저희가 이제 PAU를 산출할 때, 평년에다가 조사랑 미보상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년에다가 만약에 가입 주수를 곱하면 만약에 평년에 150개였는데 만약에 가입 주수가 1000주였다. 그러면 만 15공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조사 결실수 나눠준대요. 그럼 조사 결실수에 대한 개념들을 보니까 조사 결실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 대한 내용과 미보상 주수에 대한 것들로 해서 플러스를 시켜줬는데 거기를 전체 실제 결과수 나눠줬어요. 결국은 이걸 이제 주당인 개념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다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주당이고 그럼 여기도 주당, 여기도 주당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이 주당에 대한 조사 대상 주수에 대해서는 환산 결실수가 있어요. 이 환산 결실수가 미터당이자 미터당. 그러면 결국 주당이 미터당이란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련된 내용들은 또 그 내용들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을 또 명확히 또 업무방에서 변경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니까 OD에 대해서 보험 기간, OD에 대한 보험 기간은 저희가 수학전 종합가수 쪽에 있는 부분들이 OD, 복분자, 무화과, 감귤 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OD나 감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수학 개시 전까지만 종합위험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다 수학 개시 전에는 다 종합위험이죠. 근데 수학 개시 이후에는 다 지금 네 가지 품목이 다 수학 개시 전에는 종합위험인데 OD는 수학 개시 후에 보장을 안 해주는 것이고 복분자 무화과는 특정위험으로 바뀌는 거고 감귤 같은 경우도 특정위험인데 특정위험이 동상에 대한 부분들이고 여기서 특정위험은 태풍, 강풍, 우박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전 종합과수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수학 개시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받는데 OD만 수학 개시 후에는 보장을 안 해준다. 그래서 보험 기간이 계약 체결 24시부터 결실 완료 시점으로 해서 5월 31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또 복분자랑 또 이 부분을 같이 암기했죠. 복수 5개월로 해서 좀 OD의 결, 그 다음에 복숭아는 이쪽이 수정 완료 시점이에요. 수정 완료 시점. 그래서 복숭아의 복수 5결 이렇게 암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화과랑 따로 그냥 기간적인 것만 나와 있고 이런 명칭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화과 같은 경우 참고하면 무화과는 이제 7월 31일까지잖아요. 그다음에 8월 1일 날부터 10월 31일까지. 그래서 보험 기간은 계약체 24시부터 결실 완료 시점 단 5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지금 이 2과목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1과목과 2과목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 알고 있는지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OD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특징이 있었죠. OD는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게 10,000원 미만 절사한다. 이게 모든 보험에 대한 특징이었는데 단 OD는 이런 문구가 없어요. 대신 보험 가입 금액에는 이런 문구가 없는데 OD는 보험 가액에 10,000원 미만 절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OD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 곱하기 보험 가입 비율이잖아요. 가입 비율. 그런데 이 보험 가액을 구할 때 10,000원 미만 절사를 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입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50에서 100%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50%나 뭐 70%나 90%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 가액에 대해서 일정하게 5,000원이나 뭐 1,000원 단위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1,000원 단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 가액에서는 10,000원 미만 절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서도 그것들을 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험 가액이 900만 원이다. 900만 원. 그런데 가입 비율이 50%더라. 50%더라 하면 이때 나오는 게 45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990만 원이라 하겠네요. 990만 원. 990만 원이 만약에 보험 가액이었다. 그러면 가입 비율이 50%라고 가정을 하면 990만 원에 대해서는 490 얼마죠? 49만 5천 원이네요. 49만 5천 원인데 이 5천 원을 절사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들만 좀 주의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험 가액이 어떻게 되느냐? 복분자랑 OD가 좀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표준을 써요. 표준을. 그러니까 이제 표준 수확량에다가 그다음에 표준 가격을 쓰고 말 그대로 표준은 지역에 대한 통계치잖아요. 저기 통계치가 내 과수원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니까 내 과수원에 대한 이제 보정값을 이제 적용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표준을 내 과수원에 대한 평년값으로 해서 일정하게 내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봐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결국은 가입 주수를 곱하는 거죠. 이게 OD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하면 이제 복분자는 내용은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가입 주수가 아니라 가입 포기수가 되네. 가입 포기수. 그다음에 OD 같은 경우는 결실수라는 것들을 쓰고 결실수 달려있는 그 결실수를 용어로 쓰고 복분자의 경우에는 결과 모지수를 쓰죠. 결과 모지수. 용어적인 것들만 좀 약간 구분을 하시고 이 표준값을 사용한다는 거 그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관련된 문제를 보면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니까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곱하기 가입 비율이 100%니까 보험 가액만 구하면 되겠네요. 나와 있는 그 숫자 그대로 표준 수확량이 주당 나왔으니까 10kg 곱하기 그다음에 표준 가격 4,000원 곱하기 이제 표준분의 내 과수원에 대한 정보값을 토대로 해서 여기다가 가입 주수를 곱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게 뭐 1,000원 단위나 뭐 원 단위가 있으면 10,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여기서 이제 10,000원 미만 절사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답을 그다음에 어차피 그다음에 이제 환산결실수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미터당 결실수가 몇 개가 있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시는 건데 보니까 표본주가 13주였고 그다음에 표본 가지에 대한 표본 가지의 결실수 합계가 5,200개. 그다음에 일주당 표본 가지 길이 합계가 4m였다. 그러면 총 길이 미터가 13주 곱하기 4m였네요. 그럼 총 길이 안에 5,200개가 달려 있었으니까 이게 52니까 100개가 되겠네요. 환산 결실수는. 그 100개를 가지고서 산출을 해 나가는 거예요. OD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나무에 수만 개가 달려 있어요. 수만 개가 달려 있는데 그것들을 다 세알릴 수가 없으니까 그 미터 정도로 해서 환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가입도 하고 표준도 잡고 그렇게 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한 주에 표준 결실수가 100개가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미터로 이제 환산을 해서 그 미터당으로 가서 계산한다는 거. 그다음에 보험금을 구한다고 하는 부분들 수확량만 구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수확량을 구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그 수확량은 뭐 앞에서 나왔던 것들 그대로 항상 수확량은 이 네모만 빠듯하게 그려서 여기에 대한 수확량과 여기에 대한 수확량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왔던 게 방금 전에 미터당 환산이 그러니까 100개래요. 그럼 여기 100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조사 대상 주수만 구하면 되겠네요.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이 100개 곱하면 되는 거고 오른쪽은 미터당 평년 결실수 거기다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미보상이 있으면 그걸 이제 곱해서 산출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더해주는 거니까 내용을 보면 따로 이쪽에 미보상 주수가 20주가 있네. 미보상 주수가 20주. 그러면 오른쪽에 20주 곱하기 평년 결실수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하면 150 곱하기 20을 하면 오른쪽에 대한 값이 나오고 왼쪽은 전체 500에서 10을 뺀 470 곱하기 100을 하면 그 값을 합친 게
이제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 수확량 값을 구했으니까 미부상 비율을 있으니까 미부상 비율도 적용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평수 미평으로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답 보고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험 기간에 대한 부분들, 결실 완료 시점, 여기다 복분자는 수정, 그래서 복수 5개월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보험 가입 금액은 가액에다가 가입 비율인데, 이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가입 주수의 표준, 그다음에 내과수원과 표준에 대한 결실수로 해서 나눠준다는 부분들 다 대입을 해서 산출하면 될 것 같고요. 환산 결실수라고 하는 거는 전체 달려있는 개수를 전체 길이로 나눠줘서 환산하면 될 거고요. 조사 대상 주수는 뭐 전체 실제에서 뭐 고사, 미보상 그런 것들을 차감하고, 미보상 주수가 주어져 있고 주당 평균 결실수도 문제에서 여기까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값에다가 조사 결실수는 이 조사 대상 주수 470주에다가 환산 결실수 100개 적용하고 나머지들 대입하면 됩니다. 미보상은 평년에서 조사를 빼고,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미부상 비율 적용하고 나머지는 평, 조, 미, 평, 보험 가입 금액은 가, 피, 자 이렇게 산출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류가 이제 농업수익 감소 보장으로 이걸 원래 응용을 하려고 해서 이거 병영을 시키고 있다가 나머지 부분들 제가 수정을 좀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학 감소 보장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값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과중과 피해율, 보험금을 구하라는 이제 포도 품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만들었고요. 내용을 보니까 수학 개시 전에 대한 부분들만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학 개시 전에 조사하는 게 착과수 조사, 낙과수 조사, 과중 조사 이렇게 하는 품목들, 또 대부분의 밤참 대매 우유를 제가 그러니까 포복자 밤까지는 수학 개시 전에도 낙과에 대한 걸 조사하지만 나머지 대추, 매실, 오미자, 유자 그런 품목들은 수학 개시 전에는 낙과에 대한 부분이 없고 수학 개시 후에만 낙과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서 문제에서 이걸 응용을 하면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7회, 8회 때에서도 보면 따로 조건이 없이 이 낙과에 대한 값들이 존재하게 되면, 만약 대추나 오미자 같은 경우는 수학 개시 전에는 낙과라는 개념들이 없으니까 그때 떨어진 건 자연 낙과입니다. 떨어졌던 이 사유가 만약에 보상하는 재해로 떨어졌으면 그걸 이제 피해로서 인정해 주는 거고,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떨어졌으면 그냥 정상으로 인정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피해 구성률을 이제 작성할 텐데, 아무튼 그렇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포도에 대해서 계단 과중, 포도에 대해서는 계단 과중을 구할 때 이 부분들도 품목별로 저희 과중 조사하는 게 총 6가지 품목들 있잖아요. 여기서 대추, 매실, 오미자 이 3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품목들에서 공통된 게 품종별로 표본주 3주 이상에서, 그 다음에 품종별로 과실수를 20개 이상이 공통된 거에다가, 원칙적으로는 농지별로 60개를 가지고서 과중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포도만 농지별로 30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과중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겠네요. 그런 정보들, 과중 조사 값이 해봤더니 평균값을 적용한다. 3개 품종에서 최소 표본 과실수를 적용하고 표본 과실 중량이 30kg였다. 그냥 이거는 이제 어떤 평균값을 가지고 적용을 했다. 임의적으로 숫자를 준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품종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문제도 길어지고 또 복잡해지니까, 그다음 계산 과정도 길어지니까 그냥 이거를 평균값으로 적용을 해라 그냥. 그래서 3개 평균값으로 과중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3개 품종에 대해서 최소 표본 과실수니까, 최소 표본 과실수는 3개 품종이면 품종별로 20개, 그다음에 농지별로는 30개잖아요. 포도의 경우.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더 큰 값을 써야 되니까 60개가 최소 표본 과실수가 됐겠네요. 그러면 60개를 전체 중량이 30kg이니까 나누면 0.5kg 또는 500g으로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피해율을 구하라. 그다음 보험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피해율이야 수확량을 먼저 구하면 끝나는 것들이니까요.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봤습니다. 수학 개시 전이니까 뭐 낙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쪽에서 보니까 100% 피해니까 만약에 문의하신 것들 중에 낙과 수확량은 뭐냐, 착과 수확량은 뭐냐, 감수량은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4,000개에 대해서 0.5kg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전체에는 낙과량이 이제 2,000kg이 되는 거죠. 전체 낙과량이. 근데 2,000kg 중에서 만약에 100% 피해를 입었으면 감수가 이제 2,000kg이 된 건데 만약에 여기서 한 80% 피해를 입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2,000kg 중에서 한 200kg 정도는 20%는 수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2,000kg에다가 1 빼기 80%를 하면 이게 수확량이 되는 거고 80%를 직접 곱하면 이게 그냥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수확량이라 할 수도 있고 이제 착과량이라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어차피 낙과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이 부분들은 100% 피해니까 지금 수확량을 구해야 되니까 수확량의 개념이 아니죠. 착과 피해 구성률이 있으니까 30%면 전체 착과량에다가 1 빼기 30% 해주면 되겠네요. 관련돼서 표본주에 대한 착과 수합계가 440개, 440개에 대해서 표본주가 몇 개인지를 봐야 되는데 표본주가 주어지지 않았네요. 근데 표본주는 포복자 밤까지는 적과는 종합 2랑 똑같습니다. 표본주 선정하는 게 다 빼보니까 조사 대상 주수가 470주네요. 470주면 200주 이상이 되니까 4 더하기 7을 하면 11주가 표본주가 되는 거네요. 11주 하니까 한 주당 그러면 40개가 달려있는 거네요. 제가 이거 4,400개로 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게 440개로 또 수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럼 40개가 나오고 과중이 아까 0.5kg 나왔으니까 착과량이 나왔네요. 착과량에 대해서 착과 피해 구성률 30% 적용을 하고 1 빼기 30%, 그다음에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이건 한 주당이니까 그럼 전체에 대한 조사 대상 주수 470주를 곱해주면 전체에 대한 착과량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이 그냥 이제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특별한 내용도 없었고, 그다음에 가입 특약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 있으니까 이것도 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남은 손해 보장도 있으니까 남은 손해 보장도 구해야 된다. 이것들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무슨 뭐 수확 감소 보험금을 구해라, 아니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을 구해라, 아니면 남은 손해 보험금을 구하라 딱 명확히 안 나와 있으면 이 가입 특약사항에 있는 것들을 다 구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이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최저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하라.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최저 자기부담 비율이 20%죠. 20, 30, 40%만 있으니까 20%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해서 산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과정만 한번 쭉 훑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표본 가지수가 아까 60개가 나왔잖아요. 60개를 나눠서 산출하고 피해율은 결국은 수확량을 구하는데 이 수확량을 구할 때 지금 미보상 주수도 있었나요? 네, 미보상 주수가 있었네. 미보상 주수. 결국 뭐 이 부분 다 똑같죠. 이렇게 해서 미보상 주수가 이쪽에 10주가 있었으니까 이때에는 그냥 다 수확 개시 전이니까 주당 이제 평년 수확량 구해서 또 곱해줄 거고, 여기 이제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주당 착과량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당 착과량을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당 착과수가 전체 표본주에 달려있는 착과수가 440개에서 표본주 11주에 개당 그러면 주당 40개 달려있을 거고, 해당되는 숫자를 쓰니까 전체 착과 수확량이 6,580이고 낙과는 피해가 이제 100% 났으니까 따로 이제 0kg일 거고, 미보상 주수 아까 미보상 주수 오른쪽에 있었던 거 아까 10주에 대해서 가입을 2만으로 하고 실제가 500주였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들을 합산하면 전체 수확량이 나올 거고, 수확량이 나오면 이 부분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네요. 그러면 3번 사항에다가 지금 이거는 수확 감소 보험금만 나와 있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지금 피해율을 보니까 피해율이 아까 몇 프로였죠? 65.1%면 2천만 원 곱하기 65.1% 곱하기 10% 한 값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 대한 보험금이고, 이걸 두 개를 다 합친 게 전체 지급 보험금이 될 겁니다. 과실손해가 아니고 고사나무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고사주수도 20주가 있네요. 그럼 이제
고사나무 주스도 가져가야 되는데 포도가 지금 전체 실제 500주에 20주가 고사되어 있네요. 이제 유일하게 포도만 업무방어소에 한 주당 나무 가격이 4만 원이잖아요. 4만 원. 이제 4만 원이니까 전체 500주분에 20주를 하면 몇 프로죠? 4%네요. 4%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무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은 5%잖아요.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보험금은 없겠네요. 그냥 결국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이쪽에서 했던 부분들이랑 이 902만 원 합친 게 전체 지급보험금이라고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18번 부분부터 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 감소가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냥 네,